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도출된 상형 형태입니다. 앞에서 직선상형, 호선상형, 곡선상형, 예선상형을 전부 도출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직선상형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상형도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곡선상형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형 형태들이 선익으로 쓰느냐 후익으로 쓰느냐, 즉 두의 상형을 사람인의 상형을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경우 선익으로 쓰느냐 후익으로 쓰느냐에 따라 표음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이것은 반일이라고 합니다. 반일은 일의 반음이며 얼과 알이 중음이죠, 중음. 그리고 을의 반음이며 올과 울의 중간음, 중음이 됩니다. 그리고 예선상형을 보겠습니다. 예선상형은 4개가 제시가 되죠. 그리고 예선상형은 접점의 위치에 따라 이런 경우 상은 이렇게 표음이 되고 중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는 이렇게 됩니다. 즉 예선상형은 이 경우에서처럼 중간에 붙느냐 우위에 붙느냐 아래에 붙느냐에 따라서 표음이 달리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선상형이 후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이음으로 표음이 됩니다. 직선상형 형태가 이렇게 제시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음들이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선상형 조합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선상형, 즉 직선과 직선이 2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동으로서 1이 되죠. 1. 두 번째는 유심히 보면 선익이 짧습니다. 그래서 광동선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2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의를 쓸 때는 이런 형태로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선익이 길게 되어 있죠. 선익이. 그래서 이것은 광동후단, 후익, 아래 것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인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다 인을 쓸 때 거기에서 이 상형은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아주십시오. 이것은 선익이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광상동이 되어 열이 되는 것이죠. 열. 이것은 선익이 짧습니다. 그리고 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광, 선단이 되어 여가 되는 것이죠. 여. 그리고 6번째는 선익이 굵습니다. 그래서 선광, 후단이 되어 연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렇게 상형이 다르게 제시가 되면 표음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형이 다르면 표음이 다르고 표음이 다르면 상형이 달라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상형 문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상형을 구별하지 않고 음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선상형의 형태입니다. 호선상형 형태가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음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호선상형의 조합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형 형태가 있죠. 이것을 잘 보시면 호호선과 호호선의 조합의 광동동 1입니다. 두 번째 것은 선익이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잘 보십시오. 우측 후익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 후단이 되어 2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형의 진정한 모습을 이 모양으로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것이 짧게 되어 있냐 길게 되어 있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선에 일치하면서 선익이 곱습니다. 그래서 선광 장등이 되어 열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를 잘 보아주십시오. 선광이 굵으면서 선익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광선단, 그래서 여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선광이면서 후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광 후단이 되어 연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 상형에 따라서 표음이 달리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표음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표음 문자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는 이렇게 섬세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선상형의 조합 예시와 예선상형의 조합 예시는 유튜브를 참조해 주십시오. 표문자 해례입니다. 자, 해례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표문에 의거하여 정확한 상형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자에 대해서 쓰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쓰는 사람마다 다 달리 쓰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앞에서 도출된 직선상형, 호선상형, 곡선상형, 그리고 예선상형에 의거하여 한자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하실 문자는 한일에 수의가 부과되면 속삼이 되고 사람인이 부과되면 적을 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의에 사람인이 부과되면 하늘천이 되고 어진 사람이면 으뜸원이 되죠. 한자의 표문자 해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의 해례입니다. 석삼입니다. 두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요. 그러면 두의는 직선과 직직선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동, 장동이면 아시다시피 일이 됩니다. 예. 광동, 장동은 상형 문자에서 기분이죠. 기분. 그리고 여기에서 광동, 선단이 되면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러면 이러한 자형이 되죠. 그 다음 그러면 세 번째는 광동, 후단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인으로 해례가 됩니다. 그러면 어진 사람 인을 쓸 때 이런 형태를 써줘야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직직곡과 직계선의 조합은 광동, 장동이 되면 이것은 임의 반음이 되죠. 반음. 여기에서 후광선단이 되면 암이 됩니다. 암. 석삼의 해례입니다. 석삼은 1과 2로 분해가 되죠. 따라서 두의의 상형을 보겠습니다. 직직선과 직계선이 조합에 후광선단이 되면 얌이 되죠. 얌. 직직선과 직계선이 조합에 후광선단 얌. 여기에 직직선이 부과가 되면 일과 얌의 조합은 얌으로 해례가 됩니다. 직직곡인 반일이 부과되면 이것은 반일과 얌의 조합은 암으로 해례가 됩니다. 그리고 직곡선 을이 부과되면 을과 얌의 조합은 융이 됩니다. 그리고 직곡곡 반을과 직곡궁 반을이 부과되면 반을과 얌은 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에선 을이 부과되면 을과 왬이 되죠. 따라서 한자는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적 해례가 되겠네요. 수적 해례. 석삼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암의 형태를 보십시오. 후광선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부과돼서 일과 암의 조합은 암으로 해례되고 시옷이 특정되어 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석삼은 이러한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 해례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 해례를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제시신
이것은 얌이 됩니다. 얌. 직곡이 부가가 되어 반일과 얌은 암으로 되죠. 암. 그래서 시옷이 특정되어 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삼은 이러한 형태, 즉 직접 해례 형태에서 이러한 형태, 그리고 간접 해례에서 이러한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직직선을 3개를 써놓고 이것을 3이라고 하죠. 상형 문자의 표매례입니다. 적을 과입니다. 사람인의 상형을 보겠습니다. 호우선과 호우선이 조합이죠. 여기에서 광동, 장동이 되면 1이 되죠. 1. 여기에서 광동, 선단이 되면 2가 되고, 광동, 후단이 되면 1이 됩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이는 호우선과 호우선의 조합에 광동, 후단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죠. 추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호해선과 호우선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광동, 장동이 되면 을이 되죠. 을. 여기에서 을에서 후광이 되면 말이 되고 여기에서 선단이 되면 와가 되는 것입니다. 와. 적을과는 한일과 사람인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사람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우선과 호우선의 조합에 후광, 선단, 야가 되죠. 야. 여기에 한일의 상형에 직직선이 부과되면 일과 야는 또 일과 야의 조합은 야로 해내집니다. 직직곡인 반일이 부과되면 이것은 반일과 야의 조합은 아로 해례가 되고 직곡선 을이 조합이 되면 을과 야의 조합은 유로 해례가 됩니다. 직곡곡인 반을이 부과되면 을과 야의 조합은 우로 해례가 되죠. 마지막으로 직계선인 을이 야와 조합이 되면 이것은 와가 됩니다. 즉 을이 후광이 되면 완이 되고 선단이 되면 와가 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적을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직접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호우선과 호우선의 조합에 선광, 후단, 와에 직직선인 일이 부과돼서 두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와가 되죠. 거기에 기억이 특정되어 와가 되는 것입니다. 간접 해례인 경우에는 호우선과 호우선의 조합에 후광선단에 직계선인 을이 부과되어 와가 되고 그리고 기억이 특정되어 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즉 한자는 상형은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한자의 표음 원리는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쉬운 문자는 없을 것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상형을 정확히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의 도출은 일획부수 6개에서 이미 도출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맞게 정확한 상형을 쓰고 그에 따라 의미 도출이 되면 우리는 한자가 표음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동의적이 만든 문자이며 표의 문자이고 표음 문자입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문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문자가 표의를 의미하면서 표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문자는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